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음식과 식문화에 관한 재미있는 정보 전해드리는 건강한 식탁.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오늘은 전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화로 만났습니다. 그러네요. 귀로 떠나는 음식기행. 네. 저희가 경상북도 지난 시간까지 떠났는데 다 못 떠나서 한 번 더 떠나야 됩니다. 경상북도로.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대구, 경주 이쪽 그쵸, 위주로 얘기를 경주. 했거든요. 네, 경주도 진짜 먹을 때가 너무 많고 사실 천년 역사의 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래된 음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즘에 유행이 된 음식이나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가게들이 되게 많아서 이쪽은 한번 꼭 가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한번 그랬죠. 드렸었어요. 예. 근데 메모도 이제 해놨습니다. 그렇죠. 대구나 경주 이쪽도 너무 좋지만 다른 쪽도 되게 경북에 갈 데가 많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오늘은 일단 안동으로 먼저 가볼까 합니다. 안동. 안동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종갓집. 아닌가요? 종갓집 먼저 생각나시는구나. 네. 이게 안동에 막상 가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옥이나 기와집, 하회마을 이런 것만 생각을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되게 재미있는 시장 골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재미있는 장소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안동 하면은 아무래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양반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종갓집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안동 음식도 약간 한정식이나 이런 쪽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안동 국시. 안동자 붙은 그다음에 헛제사밥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게 생각나고. 이제 말씀 주신 김에 헛제사밥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름이 헛제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사 음식인데 이제 제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은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서는 비빔밥을 해 먹은 데서 유래가 된 거긴 한데 약간 안동식 헛제사밥 그러면은 뭔가 고급스러운 비빔밥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 헛제사밥을 하고 있는 많은 식당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리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예. 이게 안동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양반들의 고장이었던 곳들 있잖아요. 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헛제사밥이라는 게 있었고, 네.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게 옛날부터 있던 정말 오래된 전통 음식이라기보다는 이거 상업 음식인 거예요. 이게요? 약간 떡갈비 같은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었던 우리 전통의 그 제사밥들을, 그러니까 제사 음식들을 나중에 그걸 다음 날 같은 경우에 그걸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비빔밥을 해 먹어야 먹거나.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명절 음식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장 골목에서 그냥 식당에서 팔아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게 네, 여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완전히 안동에 특화된 그런 음식이라기보다는 안동이 그런 고장이었기 때문에 유명세를 탔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생각나는 게 안동 하면 이제 양반 음식이라고 해서 한정식 말고도 네. 찜닭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안동 찜닭도 안동자가 앞에 붙어 있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되게 유명하게 된 계기가 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안동 그러면은 이제 안동네 하고 바깥 동네 이렇게 나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양반들이 많이 살고 기와집이 좀 이렇게 으리으리했던 안동네가 있는데 네. 그 안동네 부잣집들에서 해먹던 특별한 닭 요리라 그래갖고 그거를 안동네 찜닭이라고 했던 게 안동 찜닭으로 됐다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유래가 있기도 해요.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안동 찜닭을 살펴보면은 사실 간장조림, 닭도리탕 같은 닭볶음탕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동은 이거 말고도 소고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갈비찜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갈비찜이나 아니면은 찜닭도 마찬가지지만 간장에다가 약간 고추를 넣어서 매콤하게 양념을 하잖아요. 칼칼하게. 예. 그렇죠, 네, 칼칼하게. 근데 이 양념들이
닭이나 소에 국한되지 않고 뭐 간고등어도 이렇게 고갈비라고 하는 양념들을 해대고 약간 요 양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안동에 특화된 상품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매콤한 간장 양념찜. 네. 그래서 실제로 안동에 찜닭 말고도 그 소갈비 골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안동 갈비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안동 갈비도 마늘하고 이렇게 간장으로 양념을 한 게 있고 그걸 또 구워 먹고 나서는 찜갈비라 그래가지고 약간 고추가 들어간 상태로 매콤한 양념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같이 먹는 게 또 안동식 갈비 요리예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찜닭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기에 적용을 하는 이런 매콤한 간장 양념이 있는 것도 안동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안동의 한정식의 어떤 분위기, 거기 이제 뭐 앞서 양반들 뭐 종갓집 이런 게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 분위기가 다른 곳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합니다. 이게 양반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냥 양반들이 먹었다는 건 찬수가 조금 더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삼첩반상, 오첩반상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반찬이 3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 반찬으로 쳐주지 않는 게 뭐 김치, 찌개류, 마른 반찬 이런 것들은 반찬 첩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삼첩이면 엄청 많겠네요, 반찬이. 그럼요. 저희는 김치가 그러니까 대부분인데. 굉장히 보통. 푸짐해 보이잖아요. 젓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아니니까. 굉장히 푸짐해 보이는데 그게 삼첩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요리가 3개인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반 반갓집 음식들이 조금 화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첩반상은 반찬이 3개여야 되는데 여긴 12개인 거죠. 그래서 뭐 종갓집 보통 집에서 먹는 그 삼첩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그릇수가 3개가 아닌 건 거죠. 네. 근데 이제 종갓집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림 음식이 있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 자기만의 그런 음식들을 요즘에는 판매도 하고 있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특별히 뭐가 다르다, 그러니까 한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다르다고는 할 수 없고요. 실제로 한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은 다 우리가 원래 먹던 거가 아니라 상업화된 요리들, 이렇게 반찬수가 많은 그거를 이제 한식 위주로 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붙여진 그런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한정식이라는 건 사실은 따로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네. 그럼 앞서 간고등어 얘기해 주셨는데 왜 안동에서 이렇게 간고등어가 흥했을까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근처에? 바다가 없죠. 바다가 없기 때문에 간고등어가 흥했던 거예요. 이게 바다를 인접한 지역이라면은 생물고등어나 아니면 더 싱싱한 상태의 고등어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지게를 지고 이런 것들을 날랐다고 해요. 근데 그 이동 거리가 생각보다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나마 이거를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김치나 장아찌처럼 염장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선도 이렇게 염장법이 발달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간고등어인 거죠. 네. 근데 이 그렇군요. 간고등어가 아무래도 안동의 특산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적절하게 간을 잡는 사람을 이제 간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간잡이 분들이 엄청 중요한 분들이 안동에 진짜 많이 계세요. 그래갖고 뭐 이분들이 뭐 무슨 상도 타시고 또 뭐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재 같이 기록이 되시고 이게 하나의 기술인 거죠, 뭐. 그렇죠. 이게 정말 정확하게 간을, 그러니까 소금을 어느 정도를 잡아서 정확하게 그 간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정도로 안동은 약간 간고등어의 고장이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안동 전역에서 간고등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찜닭 같은 경우에는 찜닭 골목이 있거나 아니면 그 요리를 하는 어떤 특정한 식당들이 조금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근데 간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무나 다 먹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가도 있고 식당에 가도 어디서나 있고 드실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참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참마도 간고등어랑 비슷한 그런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생선이 아닌데. 맞아요. 네. 안동이 참마의 고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많이 재배가 되기도 하지만 안동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내륙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뭔가 일을 하러 가거나 뭘 어디를 떠나거나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거를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던 게 이 참마라고 그래요.
이쪽에서 많이 나니까 약간 이게 보존성도 강하고 저 가면서 오면서 먹을 수 있고 껍데기만 까면 수분 보충서부터 영양이 완전히 다 채워지는 거니까. 지금은 뭐 많이들 이걸 약으로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뭐 영양적으로 우수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게 면역력이랑 결부된 논문들이 좀 있어요. 마가.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뭐 떠오르는 식재료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옛날부터 이거를 그냥 가방에 넣고 보찜에 넣고 그렇게 하고 이동을 하면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도시락 대용품으로 사용을 했었나 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안동에서 많이 나기도 했었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안동에서 포항으로 좀 가보죠. 다른 곳도 좀 네. 가봐야죠. 예. 안동이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말씀을 드릴 게 많지만 일단 가시면 이렇게 갈비라든지 찜닭이라든지 강고등어라든지 뭐 헛제사밥 이런 것들 좀 경험을 해보시고 포항은 바닷가잖아요. 포항은 물회 아닙니까? 물회? 네, 그렇죠. 포항하면 물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회인데 예. 막상 포항에 가서 잘한다 그러는 물회집에 가시면 다 깜짝 놀래요. 왜요? 물회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포항 회입니까? 우리가 동해안, 그러니까 뭐 속초나 뭐 고성이나 이런 데 가서 물회를 먹으면 물이 있죠. 얼음 네. 냉면처럼 이렇게 담겨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포항 물회는 비빔 물회입니다. 아. 이게 이제 선원들이 먹던 그 막 썰은 회에다가 생선들에다가. 네. 그렇죠. 거기다 이제 양념을 좀 해서 그렇게 해갖고 비벼 먹다가 요거를 물을 말아 먹은 데서 유래가 된 게 이제 포항식 물회예요. 근데 지금 물회 그러면 사실은 약간 냉면 국물 같은 걸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실제로 여기는 그냥 생수가 들어가요. 생수가. 아. 네, 되게 깜짝 놀래요. 그래서 물회 잘한다 하는 집에 가면은 초고추장 같은 고추장만 있고 생선만 썰어서 나와요. 예. 사장님 여기 물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있잖아요. 물병이 있어요. 부어 드세요. 네.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이 물회를 포항식 물회를 먹는 방법이 뭐 양념에 생선을 잘 비빈 다음에 채소랑 같이 먼저 떠먹어요. 비빔으로. 아, 먼저 드시고. 네, 먼저 절반 정도 먹고 그 양념이랑 채소에서 약간 나중에 물이 자작하게 생겨요. 아무래도 생선을 비벼놓은 거니까. 그럼요. 거기에다가 생수를 살짝만 타서 농도만 조절을 해서 먹는 게 포항식 물회예요. 그렇군요. 네. 또 포항은 사실 과메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메기도 유명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과메기를 말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날씨가 그러니까 과메기를 꽁치나 청어로 많이 해요. 처음에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한동안은 청어로 너무너무 열심히 말리다가 청어가 옛날에 왜 이순신 장군 그 난중일기에 보면 그 거북선이 청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청어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나라였는데 한 없어져서. 10년, 20년간 청어가 완전 씨가 말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청어나 아니면 꽁치 과메기들이 유행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선택해서 먹을 수 있지만 날씨적으로 보면은 겨울에 말리는 게 맛있어서 네, 그때 이제 냉동을 해놨다가 지금 먹기도 하죠. 네, 지금 이제 정리해 주 10초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아, 시간이 없군요. 네, 오늘도 이제 포항이랑 안동 이렇게 떠나봤습니다만 경북 지역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 게 많습니다. 올 여름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래요. 네. 자,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 오늘은 경북 지역 마저 다녀왔고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KBS 1라디오가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하고자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이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한 감동 사연,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교육, 또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 등